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4년 3월 19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의사들의 분노만 자극하는 발언이었습니다.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할 의사가 없음을 또다시 분명히 했는데, 게다가 의사 면허를 가지고 국민을 위협하는 집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환자를 버리고 스승으로서의 본분도 다 지키지 못하는 이런 집단으로 매도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체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자,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오만한 발언이죠. 언제 국민이 의사 2,000명을 당장 증원하라라고 명령했습니까? 이 자신이 내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이 결정이 마치 절대적인 선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의사 2,000명을 증원하면 이건 우리나라 건보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이런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다수의 이런 의료계 인사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이런 결정인데 마치 자신의 이런 결정이 어떤 오류도 없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무나 오만한 생각이죠. 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 이 발언은 정말 의사를 악마화하는 이런 매도하는 발언이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죠. 이건 의사들의 분노에 더 기름을 붓는 이런 발언 아닙니까? 지금 의사들과 전공의들, 의대 교수들까지 지금 이렇게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2,000명 증원이라는 이 고집 때문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이 자초한 의료 대란인데 그 책임을 이건 무조건 의사 집단에게 떠넘기는 이런 발언이죠. 자, 계속 보시면, 자, 연간 의대 정원 2,000명씩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자, 자꾸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의대 증원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얼마나 엉터리 주장인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 그동안 국민들과 그리고 이 나라가 의사들 눈치만 봐왔다고요? 아니, 갑자기 2,000명 증원 들고 나와서 이 나라를 정말 불안한 국면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누굽니까? 그동안 이 보건복지부와 정부에서는 의사단체와 열심히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논의를 하면 뭐하냐?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그게 무슨 제대로 된 협의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게다가 지금 고령화 그리고 의료 수요 증가에 따른 이 부족한 의사 수를 2035년이 되면은 의사 10,000명 또는 15,000명이 부족해질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계산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다라고 의사 측에서 반박을 했죠.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이 부족한 의사 수를 추계하는 그 어떤 계산식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 오류투성이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의사들이 이렇게 반박하자 보건사회연구원이 그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했으면 이 숫자 계산이 잘못됐구나. 뭔가 다시 한번 계산을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해야죠. 그런데 그 반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근거 제시도 없이 지금 자신들의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그냥 부득부득 우기고 있는 이런 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의사 집단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의사는 기본적으로 과학과 어떤 데이터에 충실한 집단인데, 아니, 오류를 인정해 놓고서는 그걸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밀어붙인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이죠. 자, 또 계속 이어서 의료계 일부에서 나오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라고 이렇게 일축해 버렸습니다.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2,000명 증원을 하면 지역 의료 붕괴, 어떤 필수 의료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지금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지방으로 안 가고 의사 수가 부족해서 필수 의료, 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이런 필수과에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는 필요한 인력보다 더 많은 전문의들이 있는데 그들이 안 가는 게 문제죠. 소아과 전문의가 소아과를 안 가는 게 문제입니다. 왜? 수가도 너무나 낮고 사법 리스크에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러니까 업무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될 이런 사안인데 이걸 의사 숫자만 늘리는 것으로 해결을 하겠다? 의사가 남아돌면 결국 그쪽에도 마지못해 가지 않겠느냐? 이 사고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런데 계속 지금 고집하고 있죠.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 이렇게 말합니다.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 자꾸 법률 시장과 비교를 하는데 성격이 전혀 다른 시장이죠. 아니, 법률 시장에서 가격 통제를 하나요? 이 의료 시장은 기본적으로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법률 시장은 전혀 다르죠. 게다가 법률 시장 규모가 지난 10년간 거의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쏠림, 지금 75% 이상의 변호사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나옴으로써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나요? 소송이 너무나 남발하고 있죠. 기획소송 남발. 게다가 양극화로 인해서 덩치가 커진 대형 로펌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죠. 아니, 변호사 늘어나서 이 대한민국에 뭐가 그런 큰 이익이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별 인구, 의료 수요, 필수 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다. 이것도 지금 필수 의료과 문제, 그리고 지방에 가지 않는 문제, 이거 전부 인구 대책하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의사 증원 문제는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문제, 게다가 지방 인구 소멸 문제, 어떤 인구 대책, 저출산 대책, 이것과 함께 가야 되는, 함께 가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마치 의사 정원만 하면 지방 의료 붕괴 이것도 막을 수 있고 필수료 문제도 다 해결될 것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자, 그동안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일본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고령화율이 30%에 이르게 되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번 제대로 일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왼쪽에 고령화 비율이 쭉 나옵니다. 10%에서 맨 아래 30%까지죠.
자, 인구 대비 고령화 비율이 30%에 이르는 시점이 언제냐? 자, 우리나라는 맨 밑에 2035년입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일본 보시면 이미 지난해 2023년에 고령화율이 30%가 됐습니다. 즉, 일본이 훨씬 고령화가 앞선 단계에 가 있죠. 자, 그런데 지난해 일본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몇 명이었느냐? 2.8명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 우리나라가 2035년 고령화율이 30%에 되는 시점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몇 명입니까? 3.5명이라는 것이죠. 즉, 현재 수준으로도 우리나라가 고령화율 30%가 되더라도 지금 일본보다 훨씬 상황이 여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 표만 보시면 우리나라, 일본에 비해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해 인구 대비 고령화율이 30%가 된 일본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8명이었는데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무슨 대란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일본은 2050년이 넘어가면 오히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너무 남아돌아서 문제다. 지금부터 의사 수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훨씬 일본보다 상황이 나은데 지금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죠. 고령화가 진행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 표를 보시면 지금 2035년에 인구 1000명당 3.5명이 될 것인데 저 계산은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그러니까 동결했을 때 늘리지 않고도 나오는 숫자입니다. 즉 현재 수준으로 그냥 유지를 하더라도 2035년이 됐을 때 의사수 부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본을 예로 들어서 일본과 비교하면서 뭔가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정말 의료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의사수 부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이거 다 알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나라도 인구 추계를 보면 자,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대신에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납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율은 계속 30%, 40%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2050년이 되면은 노령 인구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오히려 의료 수요는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고령 인구의 의료 수요라는 것은 병원 진료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오히려 요양, 어떻게 하면 이 노인 인구를 잘 돌보고 요양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걸 무조건 어떤 의료, 치료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하면 이거는 뭔가 맞지 않는 것이죠. 예를 지금 고령화에 대한 이 주장만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이 정부의 데이터, 보건복지부의 근거들 완전히 엉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 좀 제대로 된 논의를 먼저 하고 나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될 사안을 이렇게 엉터리 통계를 가져와서 그것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규모로 2000명 증원해 이렇게 지시를 하면 이거는 정말 이건 독재죠. 이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의료에 대해서는 뭔가 수용하지 않고 의사들을 이렇게 자기들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악마화하는 건 이건 정부가 할 이런 발언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